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3도로 출발해 한낮에 2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열대야도 물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그래도 낮더위는 느껴지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선 구간을 활용해 조성한 치악산 바람길 숲이 오는 10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걷기 명소로 손꼽히는 치악산 바람길 숲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재개관 6개월 만에 4만여 명이 방문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9월 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이달 15일부터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15일과 16일은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 국가유공자 대상 예매가 진행되고 일반 예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이어집니다. 노선별로는 KTX 경부선과 충북선이 17일 오전 7시부터, KTX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은 18일 오전 7시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했던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강원 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1일 기준 전공의 복귀 인원은 모집 인원 116명 가운데 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40명 가운데 17명, 강릉 아산병원은 27명 모집에 15명이 복귀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병원은 복귀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집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생활물가지수가 1.1%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2.6%, 공업제품 1.6%, 서비스가 1.3% 각각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치악산 바람길 숲이 오는 10월 전 구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분 개통일에 걷기 좋은 길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죠.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류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치악산 바람길 숲이 어떤 취지로 조성이 됐는지 전체 구간과 테마별 구성 등의 사업의 기본 개요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치악산 바람길 숲은 산림청의 2020년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원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네. 2020년에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한 11.3km 정도 되고
예, 교수님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총 11.3km의 이제 길을 가지고 활력의 숲, 일상의 숲, 힐링의 숲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진짜 일상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특별한 힐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치악산 바람길 숲은 단순한 길의 연결을 넘어서 자연하고 사람,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담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앙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한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닌 상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바람길 숲은 단순히 산책로뿐만 아니라 원주가 가진 생태적인 축, 그리고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그런 축들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말 버려질 뻔한, 이용하지 않으니까 버려질 뻔한 중앙선의 폐철도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시에서도 했을 거고,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되살렸다는 점이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도심 지역하고 혁신도시라는 신도시 지역을 연결해서 생활권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킨다는 점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실 쇠퇴져 가고 있는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할 수 있을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 도시를 재생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람길 숲은 중앙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한 도심형 걷기길로, 특히 우산철교는 철거 위기를 딛고 리모델링된 상징적인 공간이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중앙선 폐철도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 이런 상징성이 바람길 숲 조성 과정에 잘 반영이 됐다고 보실까요? 예, 우산 철교를 보존하고 재생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우산 철교가 가진 문화자산적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철거 위기에 있던 다리를 시민들의 산책길로 되살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유산이죠. 리빙 헤리티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한 걷기 길을 넘어서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예, 우리 원주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설명을 들을수록 드는데, 최근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 치악산 바람길 숲은 그럼 도시숲으로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또 도시숲이 갖춰야 할 주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도시숲이라는 게 단순히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또 뛰어넘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 그리고 환경, 복지까지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이제 미세먼지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줄이고 여름철에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정말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더 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후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장의 길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 이런 좀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시민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접목이 된다면 그 도시 숲이 가진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유난히 무더웠는데 이럴 때 숲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다면 너무나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발걸음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바람길 숲의 종점 역할을 할 옛 원주역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공간이 바람길 숲과 좀 어떻게 연계돼 조성되면 좋을지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역은 바람길 숲 중요한 거점 기능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요. 예.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중요한 공간인데 단순히 유휴 공간, 어떤 휴게 공간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걸 보면 뭐 어떤 전시관이나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뭐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 이런 공간들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시에서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든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제 관점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조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조금 더 지금 현재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 의미 있는 발걸음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요. 폐철도나 유유지를 활용한 도시명 걷기길이나 도시재생형 숲길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국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대표적으로 유사하게 이제 많이 언급되는 데가 서울에 있는 경의섬 숲길, 뭐 연남동이나 거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부산의 어떤 송상형 광장이라든가, 뭐, 가까이 이제 담배 공장에서 문화 공장으로 바꾼 청주의 옛 연초 제조창 사례, 뭐, 아니면 조금 멀긴 한데요. 진해 경화역공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들이 조금 생각이 나고, 걷는 길은 아니지만, 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유휴 공간 활용 사례입니다. 이제 가까이에, 뭐, 정선에 있는 나전역 카페나 제주도의 어떤 농협 폐건물을 활용해서 로컬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만드는 어떤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계생활이라던가 지역 주민들의 로컬 푸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무릉회갓집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유사한 사례를 참고한다고 할 때 물론 폐철도로 활용한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활용 사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용 사례, 그래서 버려진 산업, 교통, 문화 기반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문화 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람길 숲도 뭐 이러한 흐름하고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원주가 가진 역사, 자연을 뭐 조금 더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만 들여다봐도 곳곳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많이 있네요. 청주는 담배 공장을 또 새롭게 개조를 했군요. 자, 바람길 숲 전 구간 개통이 올해 10월로 임박한 가운데 시민 휴식 공간을 넘어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해봤을 때 앞으로 보완하거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전체 구간이 이제 다 이제 개통이 되면 중요한 게 지속적인 관리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야간 경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숲이라는 게 좀 자연의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야간 경관과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생명체라는 생물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접근들, 숲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 새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야생동물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걷는 길 생각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제주 올레길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 올레길, 사단법인 제주 올레라는 곳에서 제주 올레길을 코스를 하나를 개발을 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경치 좋은 길을 코스를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코스를 시작하는 곳, 끝 지점은 반드시 마을에서 시작해서 마을에서 끝나는 코스를 개발을 하고요. 각 코스에는 바닷길하고 오름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코스를 개발을 하는데 이 바다와 오름, 마을이라는 거는 제주가 가지는 이제 문화적인 특성, 장소성, 고유성이죠. 근데 우리 치악산 바람길 숲 공간적으로는 원주의 장소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원주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유성을 담아낼 수 있을지 그 방향들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치악산 바람길 숲이 원주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고 활용되길 바라시는지 한 말씀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네. 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다 좋아하는 원주의 길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짧게 해달라고 해서 네. 한 줄로 마치겠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멋진 수식어가 생겼네요. 원주의 대표적인 길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치악산 바람길 숲이 모쪼록 마지막 단추를 잘 꿰어서 시민에겐 쉼이 되고 방문객에겐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류시영 문화관광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지난 3월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재개관 이후 6개월 만에 4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기후변화 홍보관이 재개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비결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후변화 홍보관은 2014년에 개관해 강원권 기후변화 전문 전시와 교육 거점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휴관에 들어갔고요. 올해 2월에 공사를 마치고 3월에 새롭게 재개관했습니다. 다시 문을 연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최신 정책과 흐름을 반영하고 또 시민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환경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4D 영상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계절별로 기획되는 특별 전시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문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은 재개관 이후 6개월 만에 4만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그 배경에는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체험 활동이 큰 인기를 끌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도 늘었고요. 또 시민 환경 교육이나 숲과 연계한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놀면서 배우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기후변화 홍보관 오병호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이야기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디어 체험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 체험실 같은 경우는 영상과 음향, 조명, 공간, 연출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관람객이 마치 기후변화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숲이 변화나 도시의 기후위기 장면이 360도 영상으로 펼쳐져서 기후변화를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한 오감 체험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현실임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홍보관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홍보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책들을 볼 수 있고요. 1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영상이 가득합니다. 저는 방탈출 게임이 재밌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같은 시간에 방문한 아이들도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지하 전시관으로 가면 더 재밌는 활동들이 많은데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발로 밟아서 치우는 활동, 발을 구르며 나무 심기, 사라져가고 있는 도롱뇽에게 편지 쓰기, 탄소 없는 자동차 타보기 등 놀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기후변화 홍보관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 낮 12시부터 1시는 휴게 시간입니다. 또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대표 친환경 박람회가 춘천 봄내 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기후변화 홍보관을 주제로 원주시가 올해 처음 참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홍보관 오병호 주무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원주기후변화 홍보관에서는요, 전시 해설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 전용 알림 서비스를 마련을 해서 시민 편익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관은 시민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저희 홍보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 직접 경험도 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6개월 만에 4만 명이 다녀간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 앞으로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강릉 시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FC의 홈경기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강릉 하이원 아레나 천연 잔디는 평소 하루 30톤가량의 물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에는 2톤에서 3톤 정도만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단 또한 지난달 31일 포항전을 위해서 물탱크차를 동원해 평창에서 물을 받아 잔디에 살수를 했지만 그 양이 정상관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이 여름철에는 또 강한 햇볕에 잔디가 탈 수 있잖아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2시간 간격으로 물을 줘야 하지만 현재는 기본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에서는 경기일만큼은 물탱크차 3대가량을 투입해서 잔디와 화장실 등 필수 용수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가 크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생활용수까지 줄이는 판국에 경기장에 물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경기 정상 개최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원FC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현재 강릉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7월 중순부터 공공수영장은 이미 임시휴장에 들어갔고요. 시내 공중화장실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강릉 지역 수영장 중 한 곳인 아레나 수영장 주차장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로 가득 차서 급수대책의 허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카페 2곳에 운영도 최근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뭄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다 보니 강원FC도 홈경기 개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듯하고요. 실제로 2023년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홈경기를 연기한 사례도 있어서 연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죠. 바로 라면을 주제로 한 축제가 원주에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2025 원주 라면 페스타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상수대학교 노천극장 일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국민 간식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라면을 주제로 원주만의 독창적인 먹거리 문화를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입니다. 특히 원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의 고장이잖아요. 원주 공장 덕분에 라면은 강원도가 자랑하는 효자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정도인데 라면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인 만큼 이번 개최가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축제장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 건가요? 라면을 주제로 한 체험과 미식, 공연을 한자리에 모은 종합축제로 펼쳐지는데요.
축제장에 대형 컵라면 조형물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와 지역 상인 등 30여 개 부스가 참여해서 다양한 시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축제 장소가 상지대인 만큼 대학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적극 협력하는데 학교 홍보 부스와 탄소 중립지원센터 부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면 부스를 비롯해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중앙 동아리들의 공연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원주에서 매우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페라의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푸치니의 대표작 토스카인데요. 토스카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로마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기획 공연으로 일주일 뒤인 11일 오후 7시 30분 백운아트홀에서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성악가들과 함께 이번 공연을 위해 오디션을 거친 프로젝트 합창단 원주문화재단 어린이 합창단이 환상의 하모니를 만든다고 하고요. 관람료는 4만 원인데 원주 시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매는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앞서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